은퇴 후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신가요? 아직 은퇴를 하지 않으신 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저의 경우에 은퇴를 하고 나서 한동안은 즐거웠지만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참 지겹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군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수십 년인데 이제는 하루 종일 앉아서 TV 보고 유튜브 보니 어떻게 남은 세월을 보내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자유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올가매는 족쇄처럼 느껴졌지요. 은퇴를 한 제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와 달리 그 친구는 연금도 부족하지 않고 자녀들도 독립을 해서 돈 들어갈 일이 많지 않은데도 요즘 너무 지루해서 우울증까지 왔다고 하더군요. 이런 걸 보면서 든 생각이 돈도 돈이지만 노후에 취미 하나 없으면 이 얼마나 답답하고 지루한 수십 년일까 참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부터 알려드릴 취미들을 가진 후로부터 심심할 틈 하나 없이 즐겁게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노년에 돈 안 들고 평생 할 수 있는 행복한 취미생활 5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취미는 탁구입니다. 저는 정년 퇴직 후 친구를 따라 탁구를 시작했는데 매우 재미있었고 집중력도 향상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아파 연골 주사를 맞았지만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며 일주일에 2번 탁구를 치는 것이 삶의 낙이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선수 생활을 할 것은 아니니 천천히 배우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체력 단련도 할 수 있습니다. 탁구는 70대, 드물게는 80대까지 가능하며 숙련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탁구를 취미로 시작하실 분들은 50대 초반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취미는 등산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둘레길 산책 등산은 많은 분들이 좋아합니다. 하지만 등산이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작은 텃밭이나 화단 가꾸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활동은 몸을 계속 움직이게 하여 운동 효과를 주며 식물로부터 얻는 정신적 안정감은 매우 큽니다. 식물을 가꾸고 돌보면서 결실을 맺는 보람을 느껴보시면 노후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 추천 활동은 독서입니다. 책을 읽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지만 책을 읽어주는 유튜브를 들으며 산책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이 방법은 즐겁게 책을 읽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종이책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것도 권장합니다. 도서관에서는 고전도 읽을 수 있고 무엇보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악기 배우기를 추천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도전하는 열정이 중요합니다. 악기를 배우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함이나 상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도전해보지 않으면 인생을 후회하며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악기를 배우다 포기하더라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피아노나 플루트를 배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피아노는 모든 음악의 기초이기 때문에 연습하면서 보람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취미는 명상입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명상하면서 걷고 배우고 식단 관리도 함께 한다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더 성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제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서 젊었을 때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나이가 50이 넘으면 인간관계가 더 중요해진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외로움을 피하려면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고독을 즐길 줄 모르면 어떻게 행복을 알 수 있을까요? 인간은 혼자 있을 때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이가 50이 넘으면 혼자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 가지 않고 70세가 넘어서도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전에 추천해드린 5가지 취미 외에도 추가로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70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 기능과 뇌 기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신체의 모든 기능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의도적으로 활동을 유지하면 80대, 90대까지도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햇볕에 노출되는 습관은 우리를 정기 유지합니다. 적당한 일광욕 습관은 의욕 저하를 방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의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뇌의 세로토닌은 빛을 받으면 많이 생성됩니다. 고민이 있을 때 방 안에서 생각에 잠기면 기분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밖으로 나가 햇볕을 받으면 기분이 훨씬 밝아집니다. 이는 뇌에 세로토닌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광욕이 부족하다고 해서 굳이 무언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령자는 자외선으로 인해 기미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선탠을 위해 햇볕에 노출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밖으로 나가 햇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산책이 가장 쉬운 방법이며 산책하기가 힘들다면 마트로 가서 쇼핑하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어쨌든 낮에는 밝은 빛을 받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만으로도 고령자의 의욕 감퇴를 막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햇볕을 받아 생성된 세로토닌은 밤에 뇌에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생성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고령이 되면 잠이 얕아지거나 불면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멜라토닌 수치가 감소하기 때문인데 이는 나이가 들면서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일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낮에 햇볕을 받아 멜라토닌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낮에 세로토닌을 충분히 생성하면 밤에는 멜라토닌이 만들어집니다. 멜라토닌 수치가 증가하면 숙면을 취하게 되고 불안감도 사라지며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튼튼한 70대, 80대를 위해서는 멜라토닌은 중요한 뇌 호르몬입니다. 일광욕 시간을 강제로 설정할 필요는 없지만 낮 동안 외부에서 햇볕을 받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70대가 되면 이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가족 간의 간병에 대해서 재고해 보세요. 70대가 되면 가족 간병에 직면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70대가 배우자를 간병하는 경우가 많지만 70대 자녀가 90대 부모를 간병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간병을 시작할 때 중요한 것 하나는 간병을 삶의 보람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퇴직 후 다른 일이나 취미가 없는 경우 간병을 삶의 보람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간병에 열심히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만족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지만 이런 방식의 간병은 자신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간병을 받는 사람이라 해도 자신을 돌보는 가족이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간병에 빠져들면 왜 그 사람의 생활이 망가지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간병은 시간 때우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근사하게 하루 전체를 간병에 쏟아부으면 자신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간병에 투입되는 시간이 3년, 5년 아니면 10년 지속될지 그 끝이 어디인지 대부분 알 수 없습니다. 결국 가족을 보내고 난 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매일을 보내게 되면 간병 폐인처럼 노화하는 사례가 흔히 보입니다. 간병을 삶의 보람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70대 후반에서 80, 90대로 건강하게 나이 드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은퇴는 피해야 합니다. 70대에서 갑자기 노화가 진행되는 경우는 대부분 은퇴한 직후 활동을 중단한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일에 매진해왔으니 은퇴 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쉬고 싶다는 생각으로 은퇴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70세까지 일하는 사람이 은퇴 후에 할 일을 계획하지 않고 그만두면 노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을 할 때 예를 들면 책상에 앉아 일하는 것 같은 반복적인 업무에도 실제로는 몸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퇴 후 집에만 있게 되면 약 한 달 후에 운동 능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을 하면서 매일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뇌 활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만 지내면 뇌 활동이 줄어들어 치매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전두엽의 노화는 즉시 발생합니다. 전두엽은 창조성,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을 담당합니다. 이 부분의 노화로 인해 어떤 활동에도 관심이 생기지 않고 모든 것이 귀찮게 느껴집니다. 이로 인해 운동 기능의 저하와 뇌 노화가 가속화되며 발랄함을 잃고 기력 없는 노인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퇴직 후 어떤 활동을 할지 계획해야 합니다. 퇴직 후 잠시 쉬었다가 다음 활동을 계획하면 게으름에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하거나 지식을 쌓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등 개인적인 성장을 돕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경험을 즐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직은 새로운 시작이며 앞으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기회입니다. 70대에도 신체 기능은 상대적으로 건강하지만 전두엽의 노화는 이미 40대부터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퇴직 후에도 사회와의 관계 유지는 중요합니다. 일에만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상회 임원, 아파트 관리조합 임원, 취미 모임에서의 역할 등을 맡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은 퇴직 후 사회 참여의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협동하며 필요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현역 의식을 유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선택은 노화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80세 이후는 70대와는 다른 시기로 어제까지 가능했던 일이 오늘은 어려워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신체적인 변화, 예를 들어 신체 기능 저하와 능력 감소가 주요 문제가 됩니다. 또한 기억력이나 인지 능력의 감소와 같은 정신적 변화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80세 이후에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적절한 운동, 영양 섭취 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사회적인 지원도 도움이 됩니다. 80세 이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즐기려면 변화에 대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즉 개인의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화를 한탄하며 이제는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다고 자신에게 반복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아직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노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더 행복한지는 개인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화를 받아들이고 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화를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남은 가능성에 집중하며 삶을 즐기는 사람은 노화에도 불구하고 삶의 가치를 높이고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80세의 벽이라는 책을 통해 몇 가지 치매와 노후에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을 추가로 소개하겠습니다. 입욕이 첫 번째입니다. 입욕 시에는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지 않고 10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욕조에서 발생하는 고령자 사망 사고는 교통사고의 2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특히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며 주로 급격한 온도 변화 때문입니다. 겨울철에 옷을 벗으면 추위로 인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 상태에서 욕조에 들어가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혈압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 결과 뇌의 혈액 공급이 부족해져서 의식이 혼미해질 수 있으며 심할 경우에는 욕조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의 안전한 입욕을 위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은 피부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물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 온도를 처음에는 낮게 조절한 뒤 탕에 들어간 후에는 뜨거운 물을 조금씩 섞어 온도를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담그는 시간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으므로 몸을 담그는 시간은 5분 정도로 제한하고 10분을 절대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일어날 때는 천천히 일어나야 합니다. 갑자기 일어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는 목욕하러 간다고 말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2번. 잠이 오지 않는다면 굳이 잠을 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령이 되면서 잠의 양이 줄어들어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 어려워집니다. 더불어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다리가 불안정해져 낙상이나 골절 위험이 증가하며 육심한 경우에는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자들이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안전을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침대 주변에 낮은 등이나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고 일어날 때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들은 더 안전하고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잠이 오지 않는다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잠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면 낮에 잠을 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피곤하면 자고 졸리면 자는 방식은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적합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침 및 기상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안하게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들은 자신의 체력과 수면 패턴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함으로써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번. 웃음은 복을 가져옵니다. 19세기 미국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을 기억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의 뇌와 행동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슬픈 생각을 하면 슬픈 표정이 되고 어려운 생각을 하면 찡그린 얼굴이 됩니다. 그럼 즐거운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웃는 표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순서를 바꿔도 같습니다. 즉 먼저 웃으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며 즐거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웃는 표정으로 거울을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하루가 행복한 기분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웃음을 통해 행복을 만드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4번. 릴렉스 호흡법을 통해 노화를 퇴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단지 심호흡을 반복하면 됩니다. 먼저 차분히 코로 숨을 들이쉽니다. 들이마신 공기를 폐가 아닌 아랫배까지 내려보내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배가 불룩해집니다. 충분히 숨을 들이마신 후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며 뱃속의 공기를 남김없이 뱉어냅니다. 그리고 다시 코로 숨을 들이쉽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됩니다. 이 작업은 앉아서 또는 잠자기 전이나 일어나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릴렉스 호흡법은 복식호흡이라고도 불리며 이 호흡법을 실천하면 마음이 더욱 차분해지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위장을 비롯한 다양한 내장 기관의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 호흡법을 일상생활에 습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은퇴 후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신가요? 아직 은퇴를 하지 않으신 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저의 경우에 은퇴를 하고 나서 한동안은 즐거웠지만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참 지겹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군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수십 년인데 이제는 하루 종일 앉아서 TV 보고 유튜브 보니 어떻게 남은 세월을 보내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자유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올가매는 족쇄처럼 느껴졌지요. 은퇴를 한 제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와 달리 그 친구는 연금도 부족하지 않고 자녀들도 독립을 해서 돈 들어갈 일이 많지 않은데도 요즘 너무 지루해서 우울증까지 왔다고 하더군요. 이런 걸 보면서 든 생각이 돈도 돈이지만 노후에 취미 하나 없으면 이 얼마나 답답하고 지루한 수십 년일까 참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부터 알려드릴 취미들을 가진 후로부터 심심할 틈 하나 없이 즐겁게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노년에 돈 안 들고 평생 할 수 있는 행복한 취미생활 5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취미는 탁구입니다. 저는 정년 퇴직 후 친구를 따라 탁구를 시작했는데 매우 재미있었고 집중력도 향상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아파 연골 주사를 맞았지만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며 일주일에 2번 탁구를 치는 것이 삶의 낙이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선수 생활을 할 것은 아니니 천천히 배우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체력 단련도 할 수 있습니다. 탁구는 70대, 드물게는 80대까지 가능하며 숙련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탁구를 취미로 시작하실 분들은 50대 초반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취미는 등산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둘레길 산책 등산은 많은 분들이 좋아합니다. 하지만 등산이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작은 텃밭이나 화단 가꾸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활동은 몸을 계속 움직이게 하여 운동 효과를 주며 식물로부터 얻는 정신적 안정감은 매우 큽니다. 식물을 가꾸고 돌보면서 결실을 맺는 보람을 느껴보시면 노후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 추천 활동은 독서입니다. 책을 읽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지만 책을 읽어주는 유튜브를 들으며 산책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이 방법은 즐겁게 책을 읽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종이책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것도 권장합니다. 도서관에서는 고전도 읽을 수 있고 무엇보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악기 배우기를 추천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도전하는 열정이 중요합니다. 악기를 배우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함이나 상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도전해보지 않으면 인생을 후회하며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악기를 배우다 포기하더라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피아노나 플루트를 배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피아노는 모든 음악의 기초이기 때문에 연습하면서 보람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취미는 명상입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명상하면서 걷고 배우고 식단 관리도 함께 한다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더 성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제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서 젊었을 때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나이가 50이 넘으면 인간관계가 더 중요해진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외로움을 피하려면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고독을 즐길 줄 모르면 어떻게 행복을 알 수 있을까요? 인간은 혼자 있을 때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이가 50이 넘으면 혼자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 가지 않고 70세가 넘어서도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전에 추천해드린 5가지 취미 외에도 추가로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70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 기능과 뇌 기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신체의 모든 기능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의도적으로 활동을 유지하면 80대, 90대까지도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햇볕에 노출되는 습관은 우리를 정기 유지합니다. 적당한 일광욕 습관은 의욕 저하를 방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의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뇌의 세로토닌은 빛을 받으면 많이 생성됩니다. 고민이 있을 때 방 안에서 생각에 잠기면 기분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밖으로 나가 햇볕을 받으면 기분이 훨씬 밝아집니다. 이는 뇌에 세로토닌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광욕이 부족하다고 해서 굳이 무언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령자는 자외선으로 인해 기미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선탠을 위해 햇볕에 노출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밖으로 나가 햇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산책이 가장 쉬운 방법이며 산책하기가 힘들다면 마트로 가서 쇼핑하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어쨌든 낮에는 밝은 빛을 받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만으로도 고령자의 의욕 감퇴를 막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햇볕을 받아 생성된 세로토닌은 밤에 뇌에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생성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고령이 되면 잠이 얕아지거나 불면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멜라토닌 수치가 감소하기 때문인데 이는 나이가 들면서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일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낮에 햇볕을 받아 멜라토닌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낮에 세로토닌을 충분히 생성하면 밤에는 멜라토닌이 만들어집니다. 멜라토닌 수치가 증가하면 숙면을 취하게 되고 불안감도 사라지며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튼튼한 70대, 80대를 위해서는 멜라토닌은 중요한 뇌 호르몬입니다. 일광욕 시간을 강제로 설정할 필요는 없지만 낮 동안 외부에서 햇볕을 받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70대가 되면 이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가족 간의 간병에 대해서 재고해 보세요. 70대가 되면 가족 간병에 직면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70대가 배우자를 간병하는 경우가 많지만 70대 자녀가 90대 부모를 간병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간병을 시작할 때 중요한 것 하나는 간병을 삶의 보람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퇴직 후 다른 일이나 취미가 없는 경우 간병을 삶의 보람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간병에 열심히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만족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지만 이런 방식의 간병은 자신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간병을 받는 사람이라 해도 자신을 돌보는 가족이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간병에 빠져들면 왜 그 사람의 생활이 망가지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간병은 시간 때우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근사하게 하루 전체를 간병에 쏟아부으면 자신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간병에 투입되는 시간이 3년, 5년 아니면 10년 지속될지 그 끝이 어디인지 대부분 알 수 없습니다. 결국 가족을 보내고 난 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매일을 보내게 되면 간병 폐인처럼 노화하는 사례가 흔히 보입니다. 간병을 삶의 보람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70대 후반에서 8090대로 건강하게 나이 드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은퇴는 피해야 합니다. 70대에서 갑자기 노화가 진행되는 경우는 대부분 은퇴한 직후 활동을 중단한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일에 매진해왔으니 은퇴 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쉬고 싶다는 생각으로 은퇴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70세까지 일하는 사람이 은퇴 후에 할 일을 계획하지 않고 그만두면 노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을 할 때 예를 들면 책상에 앉아 일하는 것 같은 반복적인 업무에도 실제로는 몸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퇴 후 집에만 있게 되면 약 한 달 후에 운동 능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을 하면서 매일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뇌 활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만 지내면 뇌 활동이 줄어들어 치매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전두엽의 노화는 즉시 발생합니다. 전두엽은 창조성,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을 담당합니다. 이 부분의 노화로 인해 어떤 활동에도 관심이 생기지 않고 모든 것이 귀찮게 느껴집니다. 이로 인해 운동 기능의 저하와 뇌 노화가 가속화되며 발랄함을 잃고 기력 없는 노인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퇴직 후 어떤 활동을 할지 계획해야 합니다. 퇴직 후 잠시 쉬었다가 다음 활동을 계획하면 게으름에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하거나 지식을 쌓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등 개인적인 성장을 돕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경험을 즐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직은 새로운 시작이며 앞으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기회입니다. 70대에도 신체 기능은 상대적으로 건강하지만 전두엽의 노화는 이미 40대부터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퇴직 후에도 사회와의 관계 유지는 중요합니다. 일에만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상회 임원, 아파트 관리조합 임원, 취미 모임에서의 역할 등을 맡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은 퇴직 후 사회 참여의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협동하며 필요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현역 의식을 유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선택은 노화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80세 이후는 70대와는 다른 시기로 어제까지 가능했던 일이 오늘은 어려워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신체적인 변화, 예를 들어 신체 기능 저하와 능력 감소가 주요 문제가 됩니다. 또한 기억력이나 인지 능력의 감소와 같은 정신적 변화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80세 이후에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적절한 운동, 영양 섭취 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사회적인 지원도 도움이 됩니다. 80세 이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즐기려면 변화에 대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즉 개인의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화를 한탄하며 이제는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다고 자신에게 반복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아직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노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더 행복한지는 개인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화를 받아들이고 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화를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남은 가능성에 집중하며 삶을 즐기는 사람은 노화에도 불구하고 삶의 가치를 높이고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80세의 벽이라는 책을 통해 몇 가지 치매와 노후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을 추가로 소개하겠습니다. 입욕이 첫 번째입니다. 입욕 시에는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지 않고 10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욕조에서 발생하는 고령자 사망 사고는 교통사고의 2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특히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며 주로 급격한 온도 변화 때문입니다. 겨울철에 옷을 벗으면 추위로 인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 상태에서 욕조에 들어가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혈압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 결과 뇌의 혈액 공급이 부족해져서 의식이 혼미해질 수 있으며 심할 경우에는 욕조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의 안전한 입욕을 위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은 피부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물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 온도를 처음에는 낮게 조절한 뒤 탕에 들어간 후에는 뜨거운 물을 조금씩 섞어 온도를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담그는 시간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으므로 몸을 담그는 시간은 5분 정도로 제한하고 10분을 절대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일어날 때는 천천히 일어나야 합니다. 갑자기 일어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는 목욕하러 간다고 말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2번. 잠이 오지 않는다면 굳이 잠을 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령이 되면서 잠의 양이 줄어들어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 어려워집니다. 더불어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다리가 불안정해져 낙상이나 골절 위험이 증가하며 육심한 경우에는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자들이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안전을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침대 주변에 낮은 등이나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고 일어날 때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들은 더 안전하고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잠이 오지 않는다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잠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면 낮에 잠을 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피곤하면 자고 졸리면 자는 방식은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적합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침 및 기상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안하게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들은 자신의 체력과 수면 패턴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함으로써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번. 웃음은 복을 가져옵니다. 19세기 미국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을 기억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의 뇌와 행동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슬픈 생각을 하면 슬픈 표정이 되고 어려운 생각을 하면 찡그린 얼굴이 됩니다. 그럼 즐거운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웃는 표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순서를 바꿔도 같습니다. 즉 먼저 웃으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며 즐거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웃는 표정으로 거울을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하루가 행복한 기분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웃음을 통해 행복을 만드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4번. 릴렉스 호흡법을 통해 노화를 퇴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단지 심호흡을 반복하면 됩니다. 먼저 차분히 코로 숨을 들이쉽니다. 들이마신 공기를 폐가 아닌 아랫배까지 내려보내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배가 불룩해집니다. 충분히 숨을 들이마신 후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며 뱃속의 공기를 남김없이 뱉어냅니다. 그리고 다시 코로 숨을 들이쉽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됩니다. 이 작업은 앉아서 또는 잠자기 전이나 일어나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릴렉스 호흡법은 복식호흡이라고도 불리며 이 호흡법을 실천하면 마음이 더욱 차분해지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위장을 비롯한 다양한 내장 기관의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 호흡법을 일상생활에 습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